함정입니다. 같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행복한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친구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투병기를 들어보고 나서 우리 김옥자 처장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서 많은 교훈이 되주십사 그렇게 얘기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제가 40대에 이 학교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오늘 30년의 역사가 되기까지 정말 이 학교를 헌신적으로 도왔던 역대 동창 회장들이 있는데 아침에 제가 시간표도 올렸더니 역대 동창 회장이었던 두 분, 우리 김성자 회장하고 박병숙 회장 두 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박병숙 회장, 여러분 큰 박수 합니다. 지금은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 유치원에 얘기를 다녔는데 그 유치원 다니던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장가들어서 거기서 난 애가 지금 중학교인가 어디가 초등학교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관악구 평통에 여성공과위원장을 맡고 있대. 그러면서 그때부터 30대부터 사회활동을 우리 장한 박병숙 분 우리 또 뒤에 처음 이 학교하고 있는 때 두 분이 밖에 가서 찌라시 시간표를 들고 와서 여보 당신도 여기 가서 공부 좀 해 그래서 처음 이 학교에 오셔서 운영이 됐던 우리 사랑스러운 김성자 회장님 모십니다. 역대 회장님들 가운데서 귀한 분들이 오셔서 소개를 했고 행정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으니 김춘하 선생님 뒤에 계신데 우리 김춘하 선생님께도 큰 박수 한번. 여러분 제가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듣는 분들은 제가 80년 중반에 통일교의 창립자이신 문천문 총재께서 우리 국내에 계신 교수님들 화려한 미국이 땅에서 활동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역의 각 교수님들을 11박 12일 동안 초청을 했어요. 미국이 코디아에서부터 미국 전역을 투어를 하고 마지막 돌아와서 그분께서 부탁하신 일 가운데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는 통일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살고 있던 이 관악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관악 향토 주부대학으로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러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로 속도전을 더하기 시작하면서 향토 주부대학 좀 고편하다. 그래서 이름을 관악 여성 아카데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각처에 이런 사회교육 도장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토처에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남녀 공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악 아카데미로 교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30년 세월이 돼서 금년 연말 졸업식이 있기 전에 관악 아카데미 30년 사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의 98% 정도 수집했고 곧 인쇄소에서 활자가 되어져서 그러면 연말 정도 되면 관악 아카데미 30년 차가 책으로 활자가 돼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30년 동안 봉사를 해오면서 도중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느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00년 초가 되면서
제 세 가지를 이곳 관악에서 청주로 옮기지 않는 안 될 상황에 봉착했어요. 그때 이 학교의 문을 닫아야 되겠다. 저하고 함께 같이 늘 호영호재하시던 공동대표를 했던 여상원 원장님께서 신원수 교수의 내공이 쌓인 곳인데 그냥 학교를 문을 닫아서 되겠느냐. 시간이 있을 때 신 교수가 참여하고 우리 함께 공동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자유지성 300인의 공동대표를 하고 계신 여상원 원장, 그리고 포철 산하의 강교에 살렸던 서울공대 출신 김기용 박사, 목사님, 저 이렇게 네 사람이 공동대표를 하면서 학교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공동대표들도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연치가 오래돼서 여상원 원장님은 금년에 87세입니다. 어깨 전화 왔어요. 이제 신 교수 혼자요. 이 계단을 올라왔다가 내려갈 수가 없대요. 참 쓸쓸하구나. 시골이 그렇게 됐어요. 나는 그분이 이제 몸도 좀 비대하고 그러시지만 5층 계단을 오르지 못해서 학교를 못 오신 상황이 됐다고 하니 사실은 그날까지 건강하십사는 의미에서 여상원 원장이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의 큰 성원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수철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 수십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학교가 다시 개학하는 데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크고 작은 잔심으로 맡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맨 앞자리에서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우리 김재현 선생님. 여러분, 우리 김재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현 회장님이 아니었잖아요. 이 학교가 지금 살기 어려웠는데 우리 김 회장님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오늘의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7, 8월달 몇 차례의 모임을 갖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금년은 다시 학교를 오픈을 하자. 그래서 병들어 계신 우리 김옥자 처장 손을 들이시고 수족이 다 잘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감사 표석을 하도록 하고 목사님이 크고자 잔심을 해주고 우리 일본인 같은 동료신 우리 이진희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오늘 새롭게 관악 아카데미 2022학년도 후학기 개학은 그런 피눈물 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 사회교육에 올인하게 됐느냐? 제가 올인하는 데는 다음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김옥자 처럼 좀 앉아있었나? 아까 가신 줄 알았는데 아까 가겠다고 했어요. 우리 이 김옥자 교무처장이 비실비실해서 사명, 뭘 꼭 완수하고 가겠다는 사명을 가져라. 그런데도 자꾸 끈을 놔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영국인이면서 아프리카를 횡단했던 저들은 리빙스톤이십니다. 그 리빙스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굳이 원문을 소개하면 Man shall not until he is done.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김옥자 교장 보고 절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꼭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버티고 자꾸 나약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옥자 교무처장님 어서 빨리 쾌유해 주십사는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기원의 의미에 큰 힘을.
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한남 박사가 쓰신 어느 단문의 글을 봤더니 선후진국을 많이 다녔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이 아주 명쾌한 차이점이더라. 어떤 차이점? 선진국을 갔더니 하나같이 여성들이 깨어있었고 후진국을 갔더니 여성들이 깨어있지 못하더라. 한국이 빵에 쌓여서는 이제 중선진국 반열에 끼었는데 선도적인 여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작은 힘이지만 여성 교육이 국가 재건에 크나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1991년 이 교육이 시작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문선명 총계의 대단에서 이 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이 지나고 전체자는 제가 이 학교를 91년 시작하니까 이미 고인했던 우리 후원회 회장, 전국 한의사 회장을 했던 조용한 박사가 신박사 꿈이 많은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꿈이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 손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통일교 가게 되면 장래가 어둡다고 그래. 그러니 여기 통일교 손을 떼는 게 좋겠다. 그래요. 그럼 학교를 어디서 공부를 하게 해요? 그럼 교회 장로 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장로님 보고 당회장께 말씀드려서 이런 공간을 달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보침 싸가지고 그리 갈게요. 지금 30년 세월이 됐는데 아직도 실행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마요. 초대 민선 청장을 했던 진진영 청장이세요. 저희 개인적 포학학교 진청장이 관악구 제5동 사무실 새로 건축을 해서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 임기가 끝나시고 난 다음엔 그러면 그 다음 청장이 와서 새롭게 건물 비우라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정말 그냥 되어지는 게 절대 없습니다.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이 삼박자가 삼원일체가 됐을 때만이 가능해서 오늘 저희 관악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여성 교육을 아끼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2022학년도 후학기 개강을 하는 날이 오늘 9월 15일 내가 난 생일 대단히 중요하죠. 언제 나느냐. 근데 이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날을 만약에 망각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서 상착되기 있죠.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바로 호랑이 회던 그해 6월 25일 기습 넘치는 대한민국 파죽지세로 밀고 온 북한의 탱크 앞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낙동강 700리를 제외하고 한반도 전체가 다 공사가 됐습니다. 그때 우남이승만 박사가 메가드 원수와 그리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얘기가 되어서 한국의 유엔군이 진주할 것을 알고 극동한대 사령관이었던 메가드 원수가 9월달 한반도를 보니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파죽지세로 밀고 왔던 북한군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뭘까? 그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9월 초에 메가드 사령관은 한국의 지형을 다 살펴보고
때문에서 상륙작전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상륙작전의 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 군데입니다. 동해안의 주문진, 그리고 서해안 남쪽의 군산, 인천, 세 군데 중에서 어느 한 진지를 구축해서 상륙작전을 시도했다. 해명함대 사령관던 메가드 원수의 연락을 받은 이 국무성과 국방참모본에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도 말아요. 강력해서 메가드 원수가 주장을 하게 되니까 미 정부에서는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참모총장을 동경으로 날라오도록 해서 메가드 원수를 설득하죠. 도리어 육참 총장과 해군 참모총장이 설득을 통해서 결국 9월달에 상륙작전을 시작. 이날 9월 15일 바로 오늘 몇 시에? 아침 새벽 5시에 하포 사격을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잘 아시죠? 서해를 조수간만에 찾았으니 하오 3시 반이 되니까 간조가 되니까 배는 다 빼야 돼. 월미도에 상륙을 해서 9월 28일 수목이 될 때까지 한국하고 오늘 9월 15일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한국이 없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날 2022년 9월 15일 관악 아카데미의 후학기 개강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날을 선택했네요. 이럴 때는 자축 박수 한번 주십니다. 같이 내가 살아봤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가치 없는 삶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선의 기준, 가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없는 삶인가. 가치 자체는 영원한 것이고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문제가 되죠. 지금 2022년 소위 21세기의 상반기인 오늘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대충 그렇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가 끝나고 16세기에서부터 오늘 21세기. 제가 긴 말씀은 다음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음 제가 본격적인 강의를 할 때 그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개성하는 그런 의미의 큰 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6세기 우리는 무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스페인 시대라고 합니다. 다음 세기 100년은 누가?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 세기 18세기는 지금 온통 슬픔에 잠겨있는 영국과 끝없는 전쟁을 벌여왔던 프랑스가 18세기의 세계를 차지했습니다. 19세기 지지난 세기 19세기는 지금 슬픔의 장기 영국 엘리자베스 왕 19일날 장례식이 치른되지요. 그 팍스 브리틴 평화자 영국 대경제국 시대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았다. 20세기는 지난 세기는 누가 주도했나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20세기와 21세기 양세기에 걸쳐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세기는 두어할 필요가 없이 80 아메리카가 미국 사
다음 사회, 지난 20세기에서 21세기를 바라면서 넥스트 소사이어티, 다음 사회는 누가 주도할까? 많은 학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저는 21세기를 가리켜서 불확실성 시대라고 부릅니다. 정말 세계는 밤낮으로 변한 정도가 아니에요. 시시각각 변해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사회, 피터 드라카가 얘기했던 이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을 살까? 그게 서브타이틀만 제가 소개를 하면 경계가 무엇이 세계의 경계. 두 번째, 환경이 광 속도가 빛의 속도가 변화없이. 셋째, 내일의 사회는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절대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했던 건데 처음 오늘 듣는 겁니다. 우리 국조, 우리 단군 할아버지 국조는 반말년의 역사를 써오면서 그때 당시는 어떻게 대체 나라를 다스렸을까? 천부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그때 당시 경쟁이 초하게 상해신고에 보면 교하게 다음 참전경에 보면 이 경전이 경군 성조의 소위 건국 이념의 서브타이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홍익인간에 대한 중요한 경전. 그 가운데 우리 생활상에 묻어있는 것만 소개를 해볼게요. 원래 친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친구가 같이 시골 아니었습니까? 우리 박현준 여사는 저쪽 경남 진주? 아니 저희 부모님은 이북.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진주가 어디가 원래 아니. 그런가? 네. 그리고 강원도 춘천 사람. 우리 김정자 선생님 진주입니다. 진주.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들밭에 나가서 식사해보지. 들밭에 나가서 식사할 때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음식을 조금씩 떼가지고 던지는 식으로. 뭐라고요? 고시래. 고시리? 고시래. 이건 우리 경상도에서 고시리. 전라도 노래. 전라도 고시리라고. 네, 고시래. 근데 전라도에서 우리 고음은 그냥 퇴 그러면서. 네? 안 들었는데. 고시래. 왜 고시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고시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활상에 묻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미가 좋아가지고 춤춘다는 얼씨구 절씨구 기관사 좋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얼씨구 절씨구 기관사 좋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충분한 문제를 말씀으로 올릴 것으로 알고 오늘 소개합니다. 단군 선조 시대에 농산일을 주관하던 왕의 장군의 이름이 고시예요. 고시. 이 고시. 그래서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풍성한 풍년이 들도록 도와주신 고시 장관의 감사를 드리는 예정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고시, 왜 고시래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고시래 그러면 그래서 고시. 그럼 얼씨구 그래서 관악 아카데미는 가서 친구들에게 너 알고나 해. 너는 어떻게 하지? 아카데미 와봐. 이 정도는 돼야지. 얼씨구 절씨구 칭하자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얼씨구 절씨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B급의 함성이에요. 서울대학교 주창기 교수의 통계에 의하면 단군 선조 이래 외부로부터서 우리 민족이 받았던 침략의 횟수가 931번입니다. 자고 세면 침략을 받아왔어. 이토록 많은 침략을 받아오게 되면 전쟁하게 되면 남자가 나가 전쟁하는 거, 여자가 나가 전쟁하는 거. 남자, 여자만 전쟁 나가면 다 죽어. 그럼 그 여자는 다 어떻게 하고 치바지는 어떻게 하고. 여기 일본에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좀 미안한 얘기가 일본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통신수들이 전쟁 치르고 나서 일본 기모노를 입고 나서 속옷을 입지 말고 어디든지 가고 그래서 일본에 성씨가 많다. 그런 얘기가 일본처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성씨,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그렇지. 자, 우리 박형수 기자 혼자 지키고 있는데 불안당이 들어와서 야 어떡할 거야? 나 죽여! 그리고 같이 결투하면서 그 여자는 나갈게. 여러분 자녀를 얻고자 했을 때 꼭 얻고자 하는 자식을 얻지만 본인이 원치 않은 자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나 어머님 뱃속에서 나와서 처녀로 자라서 시집가서 나는 일부 종사 한 남편만을 살고 살았다. 그래서 요사이도 가끔 시원찮아하는 남자들이 야 애기 피검 사자. 그래 지금도 소송이 지어요. 그것이 생리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씨구 절씨구가 신이 나서 얼씨구 절씨구가 아니에요. 이게 숨어있는 참으로 비극적인 역사예요. 어떤 이게 월자야 월자. 여러분 이 학교 다닐 때 국사를 배우면서 서얼이라는 얘기를 서얼. 서장 양방에 첩시를 두었을 때 거기서 생겨난 자식 보고 서자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 중인이나 하급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를 두어서 살게 되면 그건 낳은 아들을 서자라고 해요. 얼자라고 해요. 얼자. 그래서 서자와 얼자를 합해서 서얼 그러는 정실에서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얼씨구. 그러니까 어떤 남자든지 다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남자 와줘 그냥 난 애 임신해서 애 가져야 되겠어. 얼씨구. 절씨구는 조선조 500년의 역사에 보면 우리가 유교, 조선조 500년의 유교, 신라조 500년의 1000년의 역사는 불교가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조의 억불 수교 정책을 쓰면서
중은 상인 안에 조무의 파열에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조란이 얼씨구 절씨구예요. 중남 새끼도 좋아. 한 관계없어. 누구든지 그것만으로 아니에요. 지화자. 나도 좋은 놈도 관계없어. 그냥 새끼만 가져야 돼. 얼씨구 절씨구 치화자 좋구나. 이런 슬픈 역사가 우리 역사에 있죠. 이런 슬픈 역사, 이것을 다른 학자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옛날 왕으로부터서 알선국제 장원을 하게 되면 의사관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화자는 머리에 사모방대 위에 꽃을 꽂고 있는 지체 높은 사람 함께 더불어 살면서 지화자가 그렇게 양쪽을 하면서 이토록 우리의 역사에는 그게 조선조 500년의 역사 중 가장 심한 것이 1627년에 있었던 정요랑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 인조는 지금 경기도 남한 산성에 가서 태조에게 수한단 항복문서를 바치는 칸을 설치하고 3번 절을에 삼배하고 북어도 머리를 이마에 땅에 찍는 삼배 코골이 슬픈 얘기를 하고 나라가 당신 거요 하고 항복문서를 바치. 우리는 일본의 일제 36년의 세월, 정확히는 35년 기계로 36년이 다 안 돼. 그 세월 동안 일본의 피압방 민족의 세월을 받았지만 일본에게 내가 졌소 하는 항복문서를 바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창태조 가르치에게 바친 1636년의 병자호란만이 비극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 한양대학교 가면서 한 과목에 3전도의 비극이 그거예요. 그 항복문서를 찾았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없어요. 그때 끌려간 여자, 그 여자들이 중국 청나라들이 서럽게 보내서 여자가 임신해서 다시 청나라의 인질로 갔던 왕자들이 돌아오면서 데리고 왔을 때 임신해서 온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임진강에 목욕 한번 함으로써 더러운 몸을 씻었다고. 그것이 저유는 환양. 다시 돌아와. 그래서 야, 이 환양년아, 큰 년이 여기에. 우리는 이런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이 국사를 우리 역사되면서 사시, 외시, 행시 없앤 대통령이 있어요. 민석이 대학에서 철학을 했다는 대통령이 국사를 했어요. 세계에서 금융권을 갖고 좌우지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금융은 다 이스라엘을 갖고 있어요. 유대의 문제. 그들은 전쟁 취미도 역사책, 히브리서, 구약 성서를 가지고 새롭게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표지에다가 꿀을 발라.
표지에 꿀을 발라두면 어린애들이 꿀이 묻어 있으니까 역사책 성서를 가까이 해. 가까이 하면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런 비극의 역사를 알고 우리 후손들은 이런 비극의 역사를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가져야 돼요. 물론 들어야 돼요. 요새 여러분 카톡상에 희한한 게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정확한 근거 없이 정확한 팩트를 말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여기서 외치고 있고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얘기 마칠게요. 여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 참으로 춥고 배고프고 서럽게 살았는데 언제부터서 배불리게 등 따뜻하고 배불리 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얘기하면 쌀밥 자연스럽게 먹었다. 통일교. 그냥 통일교거지. 그 전까지는 쌀밥은 언제? 추석, 설, 기제사에 몇 밥. 그에는 쌀국경입니다. 통일교는 그냥 어느 날 통일교가 여러분 서울대학교 육종공학을 전공하신 허문의 충청도 충주군이 육종학을 전공한 호주수다. 삼원교대 일본종 대만종 우리의 삼원교대에 대해서 다수학냐 벽시의 한 모간지 안에 120을 서너 개 달리던 중간에 289개까지 열리는 통일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쌀을 회복됩니다. 그냥 거저가 아니야. 우리 역사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 OECD 국가 38대 국가 가운데서 식량 자급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을 듣지만 와 그러니까 오직하면 나라의 국회를 곱게 그런 사람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정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나름 한편을 더한 사람이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이 정권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왜? 이 정권이 성공해야만 나라가 풍요로우면 누가? 국민이 등 따뜻하고 배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국민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하고 정작 0.73% 정권이 탄생했으면 그 정권이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우리 박수를 치면 나라가 잘 되도록 그것만이 아까 불확실성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세계는 지금 이제 승자 110경기 1등이 땡 이런 사회 이제 여러분들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서 세계 G5, G7 한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누가? 여러분들이 누구와 누구? 해내는 손에 손잡고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속해야 합니다. 윤 정부가 변합니다. 다 마음에 안 든 게 많아. 그냥 걷어차고 싶은 심정이 발끝부터
밀어 올라올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출산하고 나면 3살 나서 걷기까지 저를 뒤집어 기어 서서 걷기까지 이제 100일 좀 남았어. Wait and see. 그리고 자유롭게 해야지. hum결은 가능한 덮어주고 장점을 박수를 치면서 자유롭게 해야지. 그리고 격려. 여러분, 이 관악 아카데미도 아까 소개했던 우리 김옥조 처장, 김성자 회장, 여기 박병수 회장, 이런 분들이 과거 이 의자가 가득 채우고 의자에 의자가 없으니까 저 뒤편에 그냥 의자만 걸쳐놓고 가득 강의실을 메웠던 관악 아카데미가 그때 50대 60대 됐던 분들은 지금 늙어가지고 어제 강대혁 회장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학장님 감 드려야 됩니다. 인천에서 오고 있는 유정순 회장 거기는 학장님 감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강의실을 빼곡히 메웠던 그런 전성기. 그 전성기를 누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이2 한 명씩만 넣으면 여기 20명이면 바이 하면 40명, 40이 바이 하면 80명. 그래서 우리 이 교육도장 명실공히 한국사회에서는 사회교육도장으로서 가장 기름지고 윤기 있는 관악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실 것을 그대로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무리질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저희 친구 병환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종민 총장, 초병생활 중에서도 몸을 가누고 참석하는 우리 김옥조 처장, 그리고 전임 동참회 김성자, 박병수 회장, 그리고 뒤에서 지금 열심히 디카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을 찾고 계시는 김재현, 그리고 여기에 총체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에 비가 난리 났을 때 여기 천장이 씌어서 난리가 났대. 근데 목사님 여기 보니까 멀쩡한데 어떻게 그동안에 비가 여기 새서 혼이 났대. 수고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일본인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